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의 말하기를 쓴 채널A의 직원직설 진행하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언자가 무슨 언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얘기는 제 이름에 있는 언자가 말씀 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평생 너는 이 말하는 직업을 하는 게 네 천직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고난 것이니까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저는 말이 제일 안 돼서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이 너무 빨라서 말이 너무 빨라서 엄마한테 등짝을 맞은 적도 굉장히 많고 할머니한테 밥상머리에서 야단 맞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바람에 말에 대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했고 방송을 10여 년 동안 하는 동안도 어떻게 하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쓰게 된 기적의 말하기는요. 제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기적의 말하기냐. 그리고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절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고민해서 정한 이 기적의 말하기는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말만 바꿔도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회사에서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사람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관계가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잊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말은 원래 라틴어의 포네에서 시작합니다. 포네란 당나귀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진심과 사람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은 그냥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머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을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과 진심과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뜻으로 제가 기적의 말하기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말하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기적의 말하기는 공식적인 말하기와 비공식적인 말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는 바로 그런 거죠. 회식 자리에서, 발표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때 그럴 때는 아마 공식적인 말하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도 바로 공식적인 말하기입니다.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음성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바로 버리는 것인데요. 그 버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제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메시지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비공식적인 말하기인데요. 이건 아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 딸이 성장한 미래에까지 계속될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는지요? 바로 말 때문입니다. 꼭 말을 그렇게 한다. 혹은 한마디 말을 해도 꼭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부장님이, 나를 싫어하는 그 여자친구가 내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해서 이런 지경에 오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말을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표정, 말투, 이야기의 내용,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인 말하기에 들어가게 되죠. 제 책에는 저를 감정을 상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저를 칭찬과 격려해서 일어나게 했던 수많은 말의 명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관계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지금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된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을 어떤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가? 저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진심을 전달하거나 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영업을 하는 제 아주 친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은 금세 눈치를 챈다고요.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끌려오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어떻게 얼마만큼 솔직하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게 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설득의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결과이겠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혹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전해야 하는데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적의 말하기를 통해서 작은 지침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기 집에 있는 누나들은 친한 친구하고 3시간을 통화하고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통에 능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교육을 받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자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티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표현하면 할수록 손해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식이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다듬어지면 더욱더 좋겠죠. 기적의 말하기를 통해서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작은 파도가 큰 너울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큰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기적의 말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